안녕하세요. 집주클럽입니다. 자, 오늘 몇 시죠? 16일인가? 예, 16일날 코스닥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의 투자 동향 매매 당일 추이를 좀 보도록 할게요. 당일 추이 코스닥이고, 제가 웬만하면 이제 그 지수 차트하고 당일 추이, 그 다음에 이제 빅스 지수, 외환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드리는데, 요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매일 뭐 들어서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매일매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실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오해 안 하고 있으면 뭐 다행이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큰 흐름, 지수가 갈 때 결국 종목도 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덜 갈 수는 있지만 안 갈 수는 없다. 조금이라도 갈 수밖에 없고 내리진 않는다라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수가 한참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지진 않거든요. 조금 이제 횡보 또는 이제 옆으로 이제 가게 되면 지수 장세는 멈추고 중소형주로 돈이 몰린다. 왜냐면 대형주로 지수를 올렸다고 그러면 그 대형주는 단기 차익을 실현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중소형주로 돈을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이제 지수 관련해서는 봐야 되고 당일 추이도 봐야 됩니다. 이제 외국인 여전히 동일하게 사고 있고요. 근데 조금 사는 금액이 제가 뭐 얘기한 것처럼 개인도 줄고 외인도 줄고 그 다음에 기관계는 비슷하네. 얼추 비슷한데 그래도 조금씩 줄고 있어요. 예,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은 12만 정도 했었고, 외국인은 그거 한 11만 정도 했었고, 아니 11,000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기관계는 한 3천 정도 했었어요. 억 3천억. 예, 이렇게 했었어요. 코스닥 기준으로. 근데 조금씩 추이가 줄긴 했어요. 거래대금이 줄었다는 얘기죠. 조금씩. 예, 이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항상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외국인도 그렇고 개인도 이제 지수를 샀는데 팔기도 많이 팔았어요.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불안하니까 팔았는데, 근데 사실은 좀 알으셔야 될 게, 결국은 기관이나 외인은 마지막에 조금 자기가 산 거보다 더 샀다. 여기는 이제 살짝 됐다. 요걸 봐야지. 이게 산 거보다 높고 이렇게 봐야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비율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는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고, 아침엔 조금 안 좋죠. 예, 아침엔 조금 안 좋았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수를 보죠. 야, 그냥 즐기죠 뭐. 뭐 말해 뭐해요. 예, 그냥 가는 거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 고객예탁금도 줄고 있어요. 추세를 제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고객예탁금은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 건지, 여기 예탁이니까 현금화 되고 있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는 금액이 빠지고 주식으로 들어간 건지는 정확히 모르죠. 근데 거래대금이 좀 줄었어요. 거래대금이 줄은 건 아니고 살짝 이제 뭐 줄고 있죠. 근데 이제 보세요. 코스닥은 사상 최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 여기서 조정이 오더라도 이렇게밖에 못 온다. 예, 많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라고 보고, 저는 사실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라고 생각해요. 일단 공매도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들도. 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작 땡 하자마자 무조건 팔 수는 없으니까. 빌려서 무조건 팔을 수 없으니까. 예, 일단은 가지고 있다가 물량을 더 모을 거라고 보고 개미가 더 붙어주길 바라겠죠. 예, 지금 여기는 다 개미가 올렸고요. 여기는 거의 개미가 올렸고, 이 부분은 기관 외국인이 많이 올렸어요. 물론 중간에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단기 차익 실현, 이 파란색 부분 있잖아요. 요게 단기 차익 실현이에요.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서 팔겠죠. 근데 많이 안 팔았어요. 단기 차익 실현입니다. 자, 그리고 인베스팅닷컴 웹을 봐줘야죠. 일단 뭐 지금 장 열렸나요? 예, 장 열렸네요. 나스닥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좀 먼저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뭐 다우나 S&P 500은 약간 상승하고 있다 보면 되고, 지수 선물은 일단 빅스 지수는 그죠, 아주 견조하게 하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죠.
보면, 야, 그러면 지금 수준이면 2018년 이제 무역전쟁보다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때는 조금 위험했거든요. 예, 우수수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주봉상도. 선물은 조금 조정받고 있네요. 러셀도 그렇고, 뭐, 나스닥도 그렇고. 여기서 나스닥 선물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제일 중요한 건 S&P 500하고 다우존스죠. 외환 볼게요, 외환. 외환도 일단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고, 지금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에서 살짝 올라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볼까요? 예. 한번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결국은 다시 저점을 계속 바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내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몇 번 이제 아래 꼬리가 잡힌 거 보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니까, 윗꼬리로 잡히면 위에 올라갔다가 내린 거고, 아래 꼬리 잡히면 아래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니까 결국은 왜 아래 내려갔다가 올라가겠어요. 우리 풍선을 생각하면 쉬워요. 풍선을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쭉 내려갔다가 그쵸? 놓으면 다시 슉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꾹 찔렀다. 이 모양이 그냥 손가락으로 꾹 찔렀던 모양으로 생각하면 돼. 요런 윗꼬리 아랫꼬리는 그냥, 예를 들어서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손가락으로 쭉 찔렀다가 다시 여기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일 쉬워요. 여기 풍선이고 손가락을 여기서 쭉 눌렀다가 다시 여기로 왔네. 이게 윗꼬리고, 아랫꼬리는 아이고 안돼, 왜 이래 죄송합니다. 아랫꼬리는 파란색으로 해야 되겠죠. 아랫꼬리 달리려면 뭐 빨간색으로 달릴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하락이 되니까 아랫꼬리겠죠. 하락 이렇게 해서 쭉 풍선, 이게 풍선이에요. 풍선이면 쭉 손가락 눌렀다가 다시 여기까지 왔어. 그죠? 우리 풍선 누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게 누르면 어떻게 돼? 쭉 갔다가 다시 올라오죠. 그죠? 세게 누르는데 다시 올라오죠. 그죠? 위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 걸 이제 꼬리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눌렀다는 거지. 요 꼬리가 달려도 여기도 눌렀다는 얘기지. 그치? 하지만 여기도 사실은 여기도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데 결국은 저점을 맞춰주는 키 맞추기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짧게 이렇게 좀 찍을게요. 왜냐하면 요거 말고도 좀 이제 미래를 보는 종목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코스닥 그냥 상승할 것 같아요. 상승할 것 같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5일선을 따라서 가고 있고, 5일선이랑 11선 이 간격이라고 하죠. 이걸 이격을 벌어뜨리고 있어요. 21선은 조금 더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5일선 꺾일 때 팔아도 늦지 않다. 지금은 즐기시면 됩니다. 5일선 아직 근처도 안 갔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갑자기 폭 나오면 어떡해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조금 없어 보인다. 물론 이렇게 너무 안심이 되고 이러면 언젠가 위험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위험, 그죠? 너무 많이 가니까 지수 부담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퍼뜨린다 뭐라 해서 최근에 이제 뉴스로 나오는 게 뭐 그거죠. 뭐 북에서 뭐 미사일을 쏘네 안 쏘네. 근데 요즘 그것도 통하지도 않아요. 요즘에. 저도 그것 때문에 스페코랑 빅텍을 조금 샀어요. 진짜 조금 샀는데 통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게 팔았어요. 스페코는 뭐 1%인가 먹고 팔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도 안 된다 이제.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고객 입탁금하고 거래 대금이 좀 아쉽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외인은 좀 많이 사고 있어요. 외인이 사고 있는데 사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이제 실적에 관련된 주도 이제 일부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매도 준비를 한다고 봐요. 공매도를 하는데 왜 돈을 많이 이렇게 모으나요? 결국은 공매도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물량을 빌려서 팔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주식이 필요해요. 주식이. 공매도로 하는 거로 빌려서만 팔아서는 주식의 종목을 뭔가 떨어뜨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 빌리는 게 무제한 빌릴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내 삼성전자를 아니 뭐 외국인들이 자본이 많잖아요.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만 먹으면 뭐 한 2천억짜리예요. 근데 외국인이 뭐 사실 운영하고 있는 게 정말 몇천억, 뭐 몇천억이 뭐요. 그런데 그거를 공매도 하기 위해서 내가 시중에 유통에 있는 거를 공매도 한다고 했을 때 그 주식에 이제 주식을 누군가 빌려줘야 될 거잖아요. 그 종목에. 그래서 그걸 이제 빌려주는 이제 대차거래 뭐 이런 거 표가 있는데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어쨌든 이제 빌려서 갚아야 되는 이제 잔고를 대차 잔고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잔고들이 유독 높은 게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거죠. 공매도를 많이 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그들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제 공매도 생기니까 하락에 베팅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마음 놓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약간 여유가 생긴 거죠. 뒤에 방어 전략이 생기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내가 주식을 셀트리온을 갖고 있어. 마음 놓고 사.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힘이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제는 차익 실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차익 실현하면 좀 아깝잖아. 그래서 빌리고 나서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위에서 상승하는 상승분도 먹고 공매에서 떨어지면 떨어진 거를 사서 갚으면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득이 생기죠. 걔네는 기관하고 외인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그걸 주가 조작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사실 뭐 다 그렇죠. 뭐 외국계나 사실 외국인뿐만 아니라 거대 자본이 어쩔 수 없죠. 뭐 예. 삼성전자 이런 건 공매도 치기 어렵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고 국민들도 엄청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공매도 잘못 쳤다가 이제 난리 나죠. 예, 정말 난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려고 누가 했는데 개미들이 다 샀어. 뭐 지금 8만원 뭐인데 7만 뭐 3천원까지 뭐 떨어뜨렸어. 외국인이 물량을 다 쏟아져 가면서 그랬는데 이게 웬 꿀? 그래가지고 다 사면은 외국인들이 엄청 손해죠. 그랬는데 더 올라 막. 그러면 진짜 엄청 손해입니다. 그래서 게임스탑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정말 그 헤지펀드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숏에 이제 하는 헤지펀드 회사들이 무슨 연태까지 번 돈 다 뱉는다고 했었어요 그때. 게임스탑이 뭐 몇백 불 갈 때 다 뱉는다고 막 했을 정도로 공매도는 그들한테는 상승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하기 어려운 거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공매도라는 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떨 때 공매도를 하냐?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을 때 공매도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량을 모을 때야 외국인이 슬슬 꼭 공매도를 친다는 것보다 이제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품이 생긴 거죠. 방어를 할 수 있는. 우리는 못하지만 그들은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죠. 그리고 그들도 사실은 공매도만 하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아니 뭐 공매도만 하면 어떻게 그러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회사가 파산하는데 그러지 않고 일부는 공매도를 하고 일부는 매수를 하죠. 예. 또 벌어서 갚아야 되기도 하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 원리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매도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한번 상승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살짝 조정 온 다음에 다시 공매도가 시작하면 다시 또 상승이 올 거다라고 보여지고 어느 정도 물량을 받으면 제 생각에는 이제 공매도 시작하기 전에 살짝 이제 뭐 두려움이 있잖아요. 뭐 분명히 떨어질 거다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뭐 투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마 공매도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던지진 않고 일부만 차익 실현하고 기다릴 것 같아요. 예상입니다. 누구도 그렇죠. 예, 수익이 여기 이만큼 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차익 실현해야죠. 차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조정 온 다음에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제 생각대로 잘 안 돼요. 특히 상승은. 하락은 그래도 조금 잘 이제 정리가 되는데 상승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갈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줄기자 잘 가고 있잖아요.
월요일도 마찬가지고 당분간 즐기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실적 발표가 다 지나는 이제 5월 15일 전까지는 그래도 좀 전해도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5월 15일 돼서도 실적이 제대로 발표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뭐 당연히 15월 전에는 실적 무조건 발표해야 되니까 발표하겠지만, 여기서 하는 건 실적을 제대로 뭐죠. 엄청난,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작년 대비는 솔직히 말이 안 되고, 그래도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했다, 못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때까지, 그걸 아는, 그 재료가 소멸하지 않을 때까지, 그게 바로 이제 5월 15일은 아닐 것 같고 5월 초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 재개 전에 그런 종목들이 슬슬 나오고, 그런 종목들은 이제 재료를 이제 노출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락할 수도 있고, 또는 와 이거 서프라이즈니까 더 가야지라고 하는, 야 이거는 이 정도 벌면은 더 사야지, 야, 지금 주가가 낮지 하는 종목들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예, 근데 조금 조심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고, 이렇게 조금 꺾이면 조심해서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들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좀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일단 아직까지 현금화 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이제 580에서 뛰어넘었을 때 현금화한 거 가지고 아직도 갖고 있고, 일부 샀다 팔았다 조금씩 한다고 그랬고, 여러분들도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은 좀 다른 영상을 좀 찍을 건데, 우리가 이제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이제 종목들을 좀 봐야 되겠죠. 사실 그런 종목들을 소개하는 거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줍줍 콜라베스트 감사합니다.